오늘은 꼬인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팁은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미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력이 안 되면 그냥 두세요. 어차피 긁어부스럼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갑갑에 미치겠는데 자리를 피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문제를 피하세요.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난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찾겠죠. 물론 욕은 먹을 테고 체면과 위신은 깎이겠지만 여기서 멈추면 더 꼬이지는 않아요. 특히나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제발 실력도 없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잘해보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엊그저께인가요?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아픈 사람이 환자다. 깝깝한 사람이 환자다. 내가 그것을 보면서 깝깝하면 내가 환자입니다. 환자가 병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내 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얼른 입을 닫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만 그냥 입을 닫고 뒤돌아서면 상대방도 거시기 할 테니 말은 해주는 게 다음을 위해서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제가 실력을 갖추고 돌아올 테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상대방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겠죠.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것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의 신뢰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관계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꺼내놓은 만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 역시 뒤로 한 발 물러나야 되겠죠. 이것도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내가 상대방의 신뢰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럼 아직 우리의 사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닌 사이인데 왜 참견을 해요? 다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꺼내놓은 만큼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속에 넣어놓고 말을 못할 것이라면 아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갑갑한 채로 그냥 사는 겁니다. 아직은 덜 굶었다는 말이고요. 설 곪은 종기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썩나면 더 크게 번지고요. 더 오래 아프고 충분히 곪으면 저절로 터져서 고름이 쫙 빠지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은 우리들의 관계의 환경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언제 터지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과묵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게 화를 내고요. 무던했던 관계가 터지면 감당할 수 없게 폭발하는 것도 다 원리가 하나입니다. 이 뾰루지가 나서 곪고 터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는 평소에 자주 씻죠? 자주 씻는 사람은 뭐가 잘 안 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상대방과 가벼울 때 모든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을 위한다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안 하고 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먼지가 두껍게 쌓이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가볍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훈련은 다음 단계인 말하기 훈련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